네, 재테크는 왜 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 재테크를 돈 벌려고 하지 뭐 다른 이유로 해요? 라고 하실 겁니다. 네, 저희는 돈 벌려고 재테크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음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CPI 지수,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예요. 1910년대를 보시면 10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작을 했고 2000년 넘어서는 거의 200에 가까운 CPI 지수가 됐어요. 10에서 200으로 변했으면 거의 20배 정도가 오른 건데요. 그 말은 저희의 물가가 20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1910년에 라면이 1달러였다고 칠게요. 실제 가격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2000년이 넘어서 현재는 20달러 근처에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1910년부터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으면 과연 2000년에 20달러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내 돈을 까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한 인플레이션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표를 잘 보시면서 나는 은행에 돈을 계속 넣어둘 것인지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재테크를 시작을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빨리 돈을 벌고 나도 직장에서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요즘 유행이었죠. 파이어족이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은퇴 자금을 계산할 때는 25회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25회 법칙은 25년치 생활비를 모으면 은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고 서울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확인해보니 한 달에 320만원을 소비합니다. 1년이면 약 4천만원이고요. 25년이면 10억 정도예요. 즉 10억 정도가 모이면 그 10억을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를 이용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은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면 적절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방금은 평균 소득과 평균 지출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내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겠지만 여기 1인 가구와 2인 가구 평균 소득과 지출을 조사해 왔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에 50만원, 1년이면 600만원, 2인 가구 같은 경우 월에 125만원, 연에 15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겠네요. 결혼하는 게 확실히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비 같은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1년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1년에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장면에서는 내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계산이 끝나셨나요? 이번에는 낙원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내 은퇴 자금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게요. 방금 25의 법칙을 통해 10억 정도가 필요한다고 알 수 있었는데 왜 이걸 또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유 자산은 현재 내 자산, 저축 금액은 연간 저축 가능 금액, 은퇴 시기는 말 그대로 내 은퇴까지 남은 기간, 명목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수익률이에요. 내가 1년에 1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축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여기에 보유자산은 먼저 저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을 할 거고요. 빚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자산은 0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축 금액은 1년에 약 1,500만원 정도 모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평균이 1,500이었죠? 은퇴까지는 먼저 20년, 그리고 명목 수익률은 8%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8%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2인 가구 기준으로 연에 1,500, 20년을 모으면 은퇴 후에 약 8.5억 정도가 모이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글쎄요, 뭐 월세나 전세로 산다고 치고 주거비 되고 생활하기에는 저는 조금 빠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은퇴 시기를 한 5년 정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은퇴 시기를 5년 정도 늘리니 14억 정도의 돈이 생기고 은퇴 후에 약 28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네요. 확실히 아까보다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지. 그래서 낙원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뭐 은퇴 시기도 바꿔보시고 수익률도 적절히 바꿔보시고 나는 현재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뭐 1000만 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퇴 시기 그리고 은퇴 금액에 감이 오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어디에서 살지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없이 은퇴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집이 있이 은퇴를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 보니 우리 전국 평균 아파트, 뭐 빌라 등등을 포함한 매매가는 약 5억,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는 약 5억 6천 정도, 서울 기준으로 9억 1천, 13억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서울에 사는 게 주거비가 많이 들어요. 나는 꼭 서울에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모으셔야겠고, 나는 지방에 살아도 상관없다, 뭐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낙원 계산기를 이용해서 집값을 포함해서 나는 얼마 정도를 모을지 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막상 집값이 추가되니까 저희가 모아야 될 돈이 확 늘어났어요. 아마 그러면 이제 명목 수익률을 막 바꾸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1년에 저축하기 힘들고 은퇴를 길게 끌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왜 명목 수익률을 8% 위로 올리기가 힘든지 제가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나스닥, S&P 500의 수익률인데, 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약 연 8.1%, 나스닥은 9.8%, S&P 500은 7.2%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맨날 박스피 하지만 1900년대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S&P 500보다 평균 수익률은 높은 상황이네요.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S&P 500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연 8%, 그리고 나스닥을 포함해도 연평균 8% 정도 오른 것 같네요. 대부분 우리 뭐 주식 투자자가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 지수를 이기는 수익률을 낸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경우 말고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올릴지 정할 때 너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현실적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시장을 이길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자신이란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 지수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8% 정도가 현실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 은퇴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단타와 장기 투자부터 볼게요. 단타는 그날 시세 차익을 이용을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거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저희는 거래세라는 걸 내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 승률이 매우 높지 않는 이상 시장을 이기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힘들겠죠? 그리고 단타회 같은 경우는 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과 맞지 않으면 수익을 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타는 처음에 몇 번 해보시고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투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삼성전자 사서 뭐 20년, 30년 묵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0년, 30년 뒤에도 사실 살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잘 나갔던 회사들이 막상 뭐 50년, 60년 계속 잘 나갔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대부분 회사는 망하고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 등을 그려보시고 확실히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좋아질 거다라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관심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 회사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등을 체크하시면서 자신의 회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을 직접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을 덜 쓰지만 수수료를 많이 떼가요. 그리고 대부분 펀드 또한 아까 코스피, 나스닥, S&P 500 같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놀랄 거예요. 전문가 분들이라고 시장을 이기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펀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도 직접 해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개별 종목을 살지 ETF를 살지입니다.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아까 간접 투자에서 설명드린 펀드는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ETF라는 거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시가총액상위 200개 회사를 지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코스피 200의 지수가 1% 움직이면 이 ETF도 1%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다니니까 투자하기에 아무래도 편하겠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도 잘 알아야 되고, 대신에 1년에 더블, 그리고 3배가 4배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시면 아무래도 한 종목 몰빵보다는 여러 종목에 나누어 담는 게 위험 분산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상위 200개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직접 이것도 해보시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타도 해요. 네, 오늘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주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계좌 어디에서 개설할지, 그리고 어떤 계좌로 개설할지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